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 한 논평가가 낙제짬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김영환 논평가가 던진 이 날카로운 비판의 핵심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이재명 정부에 돌려치기 하는 겁니까? 바로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김영환 논평가는 현 정부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그 태도 자체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자,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제대로 따져보려면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경제 성적표를 까보고요. 이걸 과거 위기 때랑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국책 사업들을 짚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그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모든 비판의 근거가 되는 숫자들, 바로 지난 3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논평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근거, 바로 2023년 경제 성장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4%에 그쳤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수치죠. 그럼 2024년은 좀 나아졌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상치가 2.0% 수준에 머물러서 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3년 연속으로 2%도 안 되는 성장을 했다는 거.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3년간의 저성장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김영환 논평가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정도의 저성장은 과거의 석유 파동이라든지 IMF 외환 위기,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정말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재난 상황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1980년 석유 파동, 98년 외환 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 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저렇게 외부에서 거대한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오직 현 정부 임기 중에 이런 수준의 저성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제 실패, 그냥 단순히 대외적인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김영환 논평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책 사업의 관리 부실 사례들을 증거로 딱 내놓습니다. 첫 번째 사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까지 했는데 실체는 불분명하고 신뢰도는 바닥이라면서 막대한 예산만 날릴 거라는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실패의 사례로 꼽히고 있죠. 두 번째는 양평고속도로 논란입니다. 이건 특정 인물 봐주려고 멀쩡한 기존 노선을 갑자기 바꿨다. 즉,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었다는 아주 심각한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죠. 자, 유역길의 데이터도 보고 구체적인 사례들도 봤습니다. 이 모든 걸 보고 나면 결국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과연 정직했는가 하는 문제 말이죠. 김영환 논평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집니다. 이게 국민들 세금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결국 이 모든 사업에 들어간 돈,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책임을 묻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경제 성적표, 이렇게 논란 많은 국책 사업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임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명백한 실패 앞에서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이렇게 정직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비판은 하나의 감정적인 결론으로 터져나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그냥 비판을 넘어서서 정말 깊은 좌절감이 묻어나는 말이죠. 경제 데이터부터 과거와의 비교, 그리고 구체적인 실패 사례까지 김영환 논평가의 날선 비판을 저희가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이 분석을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그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